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확률과 통계 어제 수업에 이어서 여러분들 대단한 학습평가 11번 문제부터 6문제 정도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31페이지, 32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이미 한번 여러분들은 다 해결해 봤을 텐데 본인이 해결한 정답이 맞는지 또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볼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7가지 색 중에서 6가지 색을 택한 다음에 이 정육각볼의 옆면을 칠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각 색은 한 번만 사용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선 옆면을 색칠하는 것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옆면을 색칠하는 것만 묻고 있는데, 근데 가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 이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유추할 수 있죠, 그렇죠? 회전을 해서 같은 건 같은 거다. 우리는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원순열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쫓아가 보죠. 우선 7가지 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가지 색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색의 선택. 자, 색의 선택 부분에서 우리는 전체 7가지 중에 6가지를 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색이 선택되어 지고 나면 색을 이제 배치해야겠죠, 그렇죠? 색의 배치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이제 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이게 원순열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6가지 색깔을 원순열 돌린다는 얘기는 6 1 팩토리얼, 다시 얘기하면 5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자, 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을 배치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한 번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7C6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7C6이면 7C1과 같은 거니까 얘는 7이죠. 7 곱하기 5 4 3 2 1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자, 5 팩토리얼이 지금 얼마냐면은 120이니까요. 120 곱하기 7 해서 얼마입니까? 840가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복을 허용해서 6개의 숫자 0, 1, 2, 3, 4, 5로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한다면, 자, 많은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한테 숫자가 몇 개 있냐, 어떻게 있냐면 0부터 5까지 6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쵸? 뭐 이 중에 한 개를 택할 수도 있고, 2개를 택할 수도 있고, 3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수를 택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서 만이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이라는 숫자는, 자, 이 만은 뭘 의미하냐면, 만은 지금 숫자 5번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거죠. 그죠? 자, 0부터 5까지 있는 숫자를 5번 선택해서 만보다 더 작은 수는 못 만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5번 숫자를 선택해서 가장 작은 수예요. 이렇게 해서 만든 가장 작은 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숫자를 5번 선택해서 가장 작은 수가 만이니까 숫자를 1번, 2번, 3번, 4번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전체의 개수만 구하면 그 다음번에 올 수가 바로 5번 선택해서 가장 작은 수, 만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방향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1번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거, 2번, 3번, 4번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찾아보죠. 자, 첫 번째로 숫자 1개. 숫자 1개 선택. 자, 숫자를 1개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수는 뭐뭐 있나요? 자,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의 0은 안 들어가요. 그쵸?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한 개만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수는 1, 2, 3, 4, 5 몇 개 있나요? 자, 이렇게 5개 있네요. 그쵸? 자, 두 번째 숫자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가짓수를 찾아봅시다. 숫자를 2개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자 봅시다. 요렇게 2개의 숫자를 선택할 건데 자 여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있나요? 자 안타깝게 0은 올 수가 없죠. 그죠? 10의 자리에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0 제외하고 몇 개? 5개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요. 이제는 0부터 5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6개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는 전체 몇 가지가 있어요? 10의 자리에 다 들어갈 거 5개, 1의 자리에 들어갈 거 6개. 그래서 둘이 곱해서 몇 가지? 여기는 30가지가 있네요. 그죠? 30개라고 적을게요. 자, 3번 봅시다. 이번에는 숫자 3개를 선택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를 3개 선택할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올 거 몇 개 있는 거예요? 0 제외하고 5개. 근데 중복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에는 6개씩 올 수 있겠네요. 모두 곱해서 얼마? 180까지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숫자 4개를 선택하면요. 같은 방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개, 5가지, 100의 자리 6가지, 10의 자리 6가지, 1의 자리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180에다가 6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쵸?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다 6을 곱하니까 1080까지가 되네요. 자, 그러니까 숫자 1개, 2개, 3개,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더하고 나면 그 다음 번째 올 수 있는 게 숫자 5개인데 숫자 5개 중에 제일 작은 게 만이니까 여기까지 전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면 여기가 35 더하면 215 요렇게 더하면 1295개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 다음 번째 숫자니까 우리는 뭐라고 적으면 돼요? 만은 1295 다음에 1296번째 숫자다 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4개의 가방과 똑같은 4개의 리본, 똑같은 4개의 인형이 있다. 각 가방에 1개의 리본과 1개의 인형을 달려고 한다. 각 가방에서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단다고 할 때 4개의 가방에 리본과 인형을 다는 순서를 정하는 모든 경우 수를 구하시오. 단, 각 가방에서 리본과 인형을 연속하게 달지 않아도 된다.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13번은. 문제가 이해하기 자체가 좀 쉽지 않죠. 그쵸? 자,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의 그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국어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 싶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래요. 자, 가방 4개가 있는데 가방 4개는 다르다고 했죠. 자, 뭐냐면 가방 4개가 지금 이렇게 가방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달 거냐면 리본과 인형을 다는데 뭘 먼저 단다는 얘기예요?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다는 얘기입니다. 리본 4개는 구분되지 않고 인형 4개도 구별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B 가방에다가 리본을 달고 그런 다음에 A 가방에다 리본을 달고 다음에 B 가방에다가 인형을 달고 C 가방에다 리본을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D 가방에는 리본이 안 달려 있는데 인형을 먼저 다는 건 안 되고 리본을 단 다음에 또 인형을 달고 결국 이렇게 해서 인형 4개와 리본 4개를 갖다가 다 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모두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 좀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어제 어떤 문제를 좀 보면은 이해가 쉽냐면 어제 문제 5번 있죠. 문제 5번. 6개의 문자를 갖다가 일렬로 나열할 때 근데 A가 F보다 먼저 왼쪽에 오게끔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같은 걸로 보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같은 거를 배우라고 맨 마지막에 같은 거를 놓고 쭉 나열했을 때 그냥 순서대로 채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보세요. 상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A에다가 리본 달고 인형 달고 B에다가 리본 달고 인형 달고 C에다가 리본 달고 인형 달고 D에다가 리본 달고 인형 달고 얘를 갖다가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B, B, C, C, D, D로 나열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무조건 리본을 A 가방에다가 먼저 리본과 인형을 달 건데 리본은 인형보다 앞에 단다고 했으니까 그냥 요 같은 거 A를 나열하는 거면 이 앞쪽 게 리본이고 뒤쪽 게 인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이거. 자, A, B, A, B, C, D, C, D.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래요. A 가방에다가 리본 달고 B에다가 리본 달고 그 다음에는 A에다가 리본 달려 있으니까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A에 인형 달고 B에다가 인형 달고. 야, 얘는요. C는 처음 나온 C잖아요. 그러니까 C에다가 리본 달고 D에다가 리본 달고 C에다가 인형 달고 D에다가 인형 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다. 이거 다 필요 없고 뭘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까? 얘는 그렇죠. 우리는 뭘 나열하는 거냐면 지금 A, A, B, B, C, C, D, D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 이제 계산만 남았죠. 뭐냐면 전체 8가지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 중에 같은 것이 있네요. A도 2개, 2팩, B도 2개, 2팩, C도 2개, D도 2개 이렇게 되니까요. 됐나요? 자, 의미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8 곱하기 7 팩토리얼인데 그죠? 얘는 2가 8 곱하기 2니까 약분을 8 약분해서 7 팩토리얼을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7 팩토리얼이 얼마입니까? 6 팩토리얼이 720이니까 5040이네요. 5040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2520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전체 2520까지가 된다라는 얘기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조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문제를 이렇게 풀면 무조건 다 맞는다 이런 수학적인 방법은 없어요. 뭐 절대적인 방법이 존재하진 않는데 우선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힌트를 좀 되게끔 주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리본과 인형을 달 때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라. 그러면 문제가 풀려질 경우가 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한번 접근을 먼저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팁입니다. 자, 문제 14번입니다. 자, 똑같은 12개의 펜을, 기본적으로 펜 12개가 똑같아요. 그쵸? 4명의 학생에 나눠주는 모든 수를 구하려고 한다. 자, 1번, 2번 한번 구해봅시다. 1번. 아이고, 빨간색이네요. 1번. 자, 그러니까 나눠주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할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한 명도 못 봐도 되는 거니까. 자, 일단 펜은 똑같이 있어요. 펜은 12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는데, 자, 얘를 갖다가 4명의 학생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뭐 4명이 A, B, C, D가 있으면 칸막이를 딱 쳐가지고 칸막이 안쪽에 있는 것만 갖고 오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1번 학생이 몇 개 갖고 가고 4개 갖고 가고 2번 학생이 몇 개 갖고 가고 1개 갖고 가고 3번 학생이 몇 개 갖고 가고 5개, 4번 학생이 2개 이렇게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동그라미 11개 그리고 칸막이를 구분하는 거 4명이니까 칸막이 몇 개만 있으면 구분합니까? 칸막이 3개만 있으면 구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를 12개에다가 칸막이 3개니까 15개를 나열하는데 그죠? 같은 것이 12개 있고요. 또 같은 것이 3개 있네요. 요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얘는 그러면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팩토리얼이고 이거를 12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나눈 거니까 12 팩토리얼 12 팩토리얼 날라가고 그죠? 3 팩토리얼 얼마입니까?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잖아요. 그죠? 3 팩토리얼 3 곱하기니까 3 약분해서 5 2 약분해서 7 그러면 5 곱하기 7 곱하기 13 5 곱하기 7 곱하기 13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죠? 값이 얼마입니까? 35 곱하기 13이니까
이게 455가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자, 이게 뭐 방법 1이고, 아이, 난 이렇게 막 동그라미, 짝대기 이런 거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지금 똑같은 걸 갖다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눠줄 사람 한 번 뽑고, 그 다음에 또 줬던 사람한테 또 줄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12개의 펜을 주고 있으니까 이건 순서는 중요치 않아요. 순서는 중요치 않으니까 얘는 조합입니다. 그죠? 조합인데, 근데 문제는 얘를 갖다가 계속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줄 수도 있죠. 그죠? 중복을 허용하고 있죠. 얘는 중복 조합입니다. 그죠? 중복 조합이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중복 조합표 예시에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했을 거냐? 연필을 받을 사람을 뽑을 겁니다. 어떻게 4명 중에 뽑을 거예요. 근데 연필 몇 자로 있으니까 몇 번 뽑으면 돼요. 12번 뽑으면 되겠죠. 그쵸? 요거 해결하면 되겠죠? 요거 해결하는 방법은 4 플러스 12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얼마? 12.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 값이 15 컨비네이션 12, 15 컨비네이션 12가 얼마냐면 15 컨비네이션 3과 같으니까 얘는 15 곱하기 14 곱하기 1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 어때요? 똑같죠, 그쵸?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2번을 보죠, 그죠? 2번을 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번에는 지금 각 학생에게 적어도 2개의 펜을 나눠주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2개는 기본적으로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개에서 2개씩을 미리 줘요. 애들한테 다 줘버려. A도 2개 받고, B도 2개 받고, C도 D도 다 2개를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펜 몇 개 남았어요? 펜 8개 썼으니까 펜 남은 게 몇 개냐면 4개 남았네요. 4개. 자, 근데 이 4개 남은 거는 4명 사람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아무한테 다 줘도 되죠. 이제 각각 받을 건 2개씩은 다 받았으니까 남은 펜은 A한테 다 줘도 되고 극단적으로 아니면 한 개씩 공평하게 나눠줘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뭐예요? 이제 4사람 학생에게 나눠줄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한테 몰빵해도 되고 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사람을 뽑아도 돼요. 근데 몇 번 뽑으면 돼요? 펜은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뽑으면 되는 거죠. 자, 얘 푸는 방법은 얼마야? 4 플러스 4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4 다 했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7 컨비네이션 4 7 컨비네이션 4의 다른 말은 7 컨비네이션 3 이거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7 6 5 나누기 3 2 1 해서 3, 2, 6 약분해서 몇 개? 35가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문제 14번은 똑같은 펜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4명에게 나눠주는 건데 이 4명에게 모두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계속 뽑혀도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합이고 같은 사람이 연속해서 뽑혀도 되니까 중복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입니다. 자, 거기서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지금 컨디션을 더 준 겁니다. 2개씩 펜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미리 2개를 주고 나서부터 문제를 시작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꼴 15에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3보다 크거나 같고 z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쵸? 이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얘도 지금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자, 근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근데 중복 조합으로 해결하려면 x, y, z가 모두 그냥 0 이상의 정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0 이상의 정수여야지만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컨디션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x의 범위, y, z 범위 다 줬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거를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0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지 x를 정하세요. 라지 x를 어떻게 얘를 x에서 2 뺀 거로 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지 x의 범위는 x에서 2개 뺀 거니까 얘가 0보다 커지게 되는 거고 그죠? 같은 방법으로 y는 그러면 y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3을 빼주는 방법으로 정의하면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고 라지 z도 어떻게 스몰 z에서 어떻게 4를 빼주는 걸로 정의를 하면 라지 z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쓴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꼴 15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라지 x, 라지 y, 라지 z로 바꿔야 돼요.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아까 x 마이너스 2를 라지 x라고 했고 y 마이너스 3을 라지 y라고 했고 지금 z 마이너스 4를 라지 z라고 했는데 아니 좌변에서 막 괜히 2 빼고 마이너스 3 빼고 마이너스 4 빼고 해도 돼요? 얘가 지금 15 됩니까? 안 되죠. 1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빼준 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긴 9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라지 x, y, z로 표현하면 라지 x, 라지 y, 라지 z 더해서 얼마? 이게 6인 거네요. 그럼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x는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고 z도 0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6개를 만들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림을 펴내면 6개의 공이 있는데 이때 칸막이를 쳐서 칸막이가 이렇게 쳐지면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 그러니까 x가 2, y가 1, z가 3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중복 조합이죠. 중복 조합.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선택할 겁니다. 몇 번? 6번.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6번 뽑을 거예요. 자, 이 푸는 방법은 3 플러스 6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6 다 했으면 8 컴비네이션 6 같은 말로 8 컴비네이션 2 다시 쓰면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 약분 샥샥 해서 47에 28가지다. 요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 16번입니다. 지금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16번 문제가 날아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 16번 보면 1 플러스 x의 5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의 n제곱을 쫙 다 나열을 하면 뭐 나머지 거는 관심 없고 x제곱의 개수만 20인 거를 알았습니다. 그쵸? 적당히 이 n의 값을 정해야지 x제곱의 개수가 20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 n의 값이 얼마냐라는 게 문제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이 x제곱이 어떻게 탄생하는 겁니까? 이 x제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선은 1 플러스 x의 5제곱을 다 전개하는 거에다가 누굴 곱할 거냐면 1 플러스 x제곱의 n승을 전개할 건데 자, 그러면 이 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1 플러스 x제곱에는 뭐가 뽑히고 만약에 여기다가 상수가 뽑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x제곱의 n승에서 x제곱에 이제 뭔가가 뽑혀서 x 둘을 곱해갖고 x제곱이 결정될 수가 있고 뭐 극단적으로는 1 플러스 x제곱에서는 x가 뽑히고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x제곱에서도 또 x가 뽑혀서 뭔가 x제곱의 개수 또 개수끼리 곱해갖고 만들 수도 있을 테고 세 번째는 1 플러스 x제곱의 5제곱에서 x제곱에 이제 뭔가가 뽑히고 그쵸?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상수가 뽑혀서 이렇게 상수가 뽑혀서 둘을 곱해갖고 x제곱에 뭔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각각의 경우를 한번 찾아보죠. 자,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2번의 경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2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 플러스 x제곱 여기서 지금 x가 뽑히고 1 플러스 x의 제곱에 n승에서 x가 뽑히는 경우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왜 고민 안 해도 되냐면 1 플러스 x 5제곱에서는 x가 뽑힐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1 플러스 x 제곱은 여기는 x가 없잖아요. x 제곱이 뽑힐 때마다 x 제곱, x 4제곱, x 6제곱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x 항은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지금 고민거리에서 제외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1번. 자, 1 플러스 x의 5제곱에서 상수가 나오는 게 상수 얼마입니까? 상수는 1이죠. 1.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자, x제곱의 개수는 얼마큼 될까요? 여기 1 플러스 x제곱의 n승에서 x제곱의 개수는요. 자, 뭐냐면 자, n개에서 x제곱이 몇 번 뽑혀야 돼요? x제곱이 한 번 뽑히겠죠. 그래야 x제곱이 나오겠죠. 그쵸? 요게 x제곱의 개수가 되겠네요. 얼마 이건? 얘는 1 곱하기 n이니까 n. 자, 그 다음 봅시다. 1 플러스 x 5제곱에서 x제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5개 중에서 x를 몇 번? 2번 뽑아야겠죠. 상수는요? 상수는
n개 중에서 x제곱이 한 번도 안 뽑혀야겠죠. 한 번도 안 뽑혀야 상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요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얘는 요게 10이겠네요. 자, 요 n과 이 10을 더했을 때 얼마가 되니까 20이 되니까 다시 쓰면 n 플러스 10이 20이 되니까 n의 값은 얼마인 거예요? n의 값은 10이 되는 거죠. 따서 구했다. n의 값은 얼마? 10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7차시 수업까지 마쳤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한 단원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쵸? 마치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경우의 수의 개념을 배울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경우의 수 부분은 연습을 하면 조금 좀 익숙해져서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길 바라고, 또 더 중요한 건요, 경우의 수를 모르면 우리 앞으로 배울 확률을 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경우의 수 부분을 좀 복습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확률을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한 달 남짓 이렇게 수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수업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서로 이제 뭐 얼굴도 모르고 인터넷 수업만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개학을 한다고 하니까 개학 때는 이제 얼굴 보면서 서로 이제 재밌는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1단원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확률 단원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